오늘은 언제나 좀 문제랄까요? 언제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되게 일본 취업씬의 되게 오래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IT 국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블랙의 길, 힘든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좁지만 그래도 분명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길로 작용하는 되게 뭐랄까요? 양면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사실 비전공 IT 국비 출신들 워낙에 많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에서 하나하나 열정캐로서 커리어를 쌓고 계신 저희 권형모님을 모셨습니다. 형모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뷰에 참가한 권혁모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이전 전공은 일어일문학과였습니다. 현재 이제 개발자로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SES라는 그 파견에서부터 중견에서 SI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에는 자사 개발 한마디로 그 의료 메디컬계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스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전공자 출신도 아니지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저처럼 비전공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인터뷰에 참가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직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에 대한 얘기 아마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많은 한국 분들이 여전히 일본 취업을 꿈꾸고 계시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꿈꾼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꽤 요즘엔 있으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존에 혹시 경력이나 아니면 그쪽에 좀 관심이 좀 있으셨던 케이스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IT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그 전에 이제 경력으로서는 제가 일본 기업에서 이제 웹마케팅이랑 서비스 스태프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IT 흥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한 찰나에 이제 IT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뭔가 딱 직접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기보다는 맞아요. 조금 네. 관련 경험 하시면서 좀 이쪽도 네.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형무님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했을 때 언제쯤부터 좀 준비하셨나요? 저는 30살 정도쯤에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좀 걱정 같은 건 좀 없으셨어요? 뭔가 걱정- 나이에 대한 이슈가 언제나 좀 되게 화두가 되잖아요. 걱정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해야 됐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IT 업계가 그나마 이제 나이를 좀 덜 본다는 경향이 있는 건 거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그냥 준비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보면은 뭐 다양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떠한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준비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종로에 있는 모 교육기관에서 국비 지원 교육을 받았고요. 정확한 코스명은 제가 자세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K 디지털 코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자바랑 파이썬 중심으로 이제 웹 개발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일본어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 과정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해외 취업이 제일 목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 취업 준비반을 지원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단 같은 교육기관에 있는 이제 다른 과정을 제가 수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 분들은 일본 취업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으셨을 확률이 꽤 높겠네요. 네, 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저는 이게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는 거긴 한데 좀 커리큘럼적으로 드레가 있거나 하지 않나요? 사실 커리큘럼에 드레가 있다고는 생각을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국비 수료 과정도 자바랑 스프링 중심으로 이제 과정이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어 수업이 코스에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메리트도 있다는 건 사실 좀 생각을 못했긴 한데 얼마나 하셨어요?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하시고 딱 수료 시점쯤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기술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기술이 쌓였는데 근데 그때는 어찌됐건 그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했겠지만은 돌이켜봤을 때 딱 그 수료 시점에 형모님의 당시 스킬셋의 약간 레벨을 따지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혹시 좀 약간 생각이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 일본어 싫어도.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네. 그 제가 이제 1년 반차가 됐는데 사실 그 정도 레벨이면 어려운 애를 맡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레벨이 어렵다기보다는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의 방대에 압도당하는 것뿐이지 스킬 레벨이 있어서는 그러네요. 물론 지금도 싫어도긴 하지만 네, 애초에 지금 주니어 단계에서는 크게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레벨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싫어도고 지금도 이제 약간 조금 코딩할 수 있는 레벨인데 아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근데 막상 그 정도 해도 그냥 정말 주니어급으로 취업하는 데는 그래도 가능은 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있나 보네요, 확실히. 네. 야, 그러면은 좀 그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설팅이나 뭐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정보가 너무 많은데 정보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는 정말 깔려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진짠지 모르겠어. 뭐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형모님 같은 경우 당시에 그러면은 그럼 정보를 찾아볼 때 좀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셨는지랑 도움을 좀 어떻게 받으셨던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정보를 찾는 방법으로는 일본 사이트도
준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월드잡이나 일본 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코렉이라고 해서 또 한국이랑 일본 네네. 인재 쪽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그쪽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일하시는 멘토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이제 수집하려면 현역으로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으셨어요? 당시 인터넷에서 그냥 상담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었었는데 멘틀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당시 이제 개발을 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할지 엄청 고민하고 있었던 시점에 지금의 멘토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께 상담하면서 이제 이런 길도 있다 제시를 받아서 IT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한 6개월 정도의 국비 교육 과정 돌아보시면서 이건 꼭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점 혹은 아니면 이런 건 할 필요 없었는데 약간 이런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씩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국비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한 후회는 딱히 크게 없는데 굳이 하나 말하자면 코딩 테스트 준비를 했으면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이 코딩 테스트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자사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들은 코딩 테스트를 요구해요. 좋은 기업들은 특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고생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하고요. 네. 굳이 할 필요 없었는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력으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당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전에 기업을 되돌려가지고 이제 취업 활동 하셨을 때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월드잡이나 코렉 같은 이제 국내 사이트 그리고 일본 사이트는 리쿠나비, 마이나비 이런 나비가타 사이트들이셨을까요? 리쿠나비, 마이나비도 봤었고 원티들리나 듀다 이런 사이트도 일본 현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활용하신 편이신 것 같은데 엔트리 몇 곳이나 넣으셨어요? 사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많이 넣진 않았고요. 한 8사, 7사 넣었던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내정률이 좋은 편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업계 쪽을 좀 많이 지망하셨었어요? 저는 당시 지망했던 곳은 대다수가 SI요. 그 다음에 SE였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자사개발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을 쌓는 것 중심으로 좀 집중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좀 약간 자사 쪽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이셨을까요? 제가 굉장히 좀 처음에 목표가 높았었어요. 예를 들어 가고 싶었던 데가 라쿠텐이나 라인 같은 회사였었는데 자사개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고리즘 테스트도 보고 있고 기술 면접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준비하기에는 냉정하게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차라리 이제 한번 안착을 할 수 있는 온보딩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전략으로 넘어오신 게 SI엇이다 라는 느낌인데 그러면 그렇게 아까 8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럼 내정을 한 곳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내정을 받았던 데는 3군데, 4군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을 골랐죠. 네. 와, 어마어마하신데요, 타율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고르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거기를 골랐던? 아마 비슷한 업계이다 보니까 아마 비교군은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홈페이지가 가장 괜찮았고 중요하죠. 네. 이제 2번째는 면접 끝나고 한 10분 만에 바로 내정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장님이 제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나 이제 이런 블로그들을 다 봐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느껴가지고 거기에 좋은 인상을 느껴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블로그 이런 것 보통은 포트폴리오 정도 준비하는 게 다인 것 같은데 블로그는 혹시 어떤 내용이신 거예요? 블로그는 이제 국비 지원에서 공부했던 거나 제가 느꼈던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매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느낀 것들 아니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졸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하면서도 이제 느꼈던 것들을 많이 적으면서 그런 거를 좀 일본 회사에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술 블로그는 일본어로 쓰셨어요? 다 일본어로 썼습니다.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멘토분께서 블로그 쓰시는 걸 추천하셨고 그 과거에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공 사례가 있었던 거 알아서 좀 약간 그거를 뭐 많이 하는 느낌으로 맨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잘 하셨군요. 그럼 지금도 쓰시나요 혹시? 지금은 안 씁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SES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현장 같은 경우는 처음 어사인된 거 쭉 가신 거예요? 아니면 좀 여러 곳 도셨어요? 그 전 회사에서는 결론적으로 딱 한 군데 어사인하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됐던 것 같아가지고 한 군데라고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쭉. 프로젝트가 되게 장기였나 보네요. 단기 프로젝트고 6개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은 1년 반이신데 프로젝트 6개월이고 그 앞에는 혹시 저는 이제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고요. 대기 기간이 이제 3개월. 네. 3개월 대기, 뭐 연수라고 하는 연수하면서 대기하고 네. 그 후에 전사에서 6개월 실무에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10개월 일했었는데 네. 6개월 실무에 투입됐던 것 같아요. 대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네. 이걸 위해서도 오늘 참가한 게 있는데 정말 회사를 잘 골라야 되는 게 영업력이 이제 없는 회사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안건을 못 들어갈 뿐더러 그 급료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트러블이 생길 때도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하실 것 같아요. 영업력이 있는 기업이라 뭔가 기업을 고를 때도 이제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 좀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여기가 영업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좀 형무님 보시기에 좀 그런 영업력을 파악하기 위한 약간 노하우 혹은 약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나마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이제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를 올리고 있는 회사인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기업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올리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회사도 많았던 인상이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큰 기업에 가라. 파견이어도 이제 큰 기업인 경우일수록 이제 당연히 거래처도 많겠죠.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파견으로 시작할 거면 큰 기업을 가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으로는. 근데 세 번째가 역질문할 때 반드시 대기 기간 동안 급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정말 기업이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고 거래처도 많은 회사면 대기 기간 동안 보통 돈을 100%잘 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거기 급료를 삭감하거나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일수록 아마 대기 기간이 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꼭 질문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권리를 위해서 좀 질문해야 하는.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약간 역질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한 약간 그런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근데 반대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 회사에 한순간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돈도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면 결국에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으로 떨어뜨리는 회사가 저는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답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장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셨을 텐데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되셨어요, 당시에? 첫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설계라고 하죠. 네. 설계서를 쓰고 어떻게 개발할지 이제 기존 레퍼런스 보면서 참고하면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정의 제도를 제가 다 담당했고요. 좀 운이 좋았어요. 원래 그 제 연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프레임워크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개발 제조 그다음에 단타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는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테스트도 제가 다 담당했던 것 같아요. 큰 공정 3가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되게 SES 쪽이라고 하면은 짜투리 업무, 잡일, 혹자는 저 예전에 친한 동생 같은 경우 저는 엑셀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운이 좋으셨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성장의 기회라는 건 좀 랜덤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어찌됐건 그 인터넷에서나 되게 여러 후치코미들 보면은 SES 하면은 우선 블랙이다, 기술적으로 늘기 어렵다, 경력으로 안 쳐준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술이 는다 안 는다랑 경력으로 쳐준다 안 쳐준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형모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은 개인이 하기 나름인지. 이제 기술이 는다는 관점에서는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업계 용어에서 안킨 가차라고 하는데 정말 안건에 따라서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그건 정말 운도 필요하고 설령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고 싶은 걸 공부하면 이제 분명히 찬스는 저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력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건 일본 내에서의 관점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니어까지는 딱히 제 인상으로는 정말 그 직전력을 원하지 않는 이상 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원하는 그 기술 베이스의 프로젝트에 안 들어가도 거기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 그거는 분명히 일본 회사는 저는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3년차까지는 그래도 그런 게 좀 괜찮다라는 인상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으로 경력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던한 그런 안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대다수의 기업이 업무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산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이제 보수, 개발에 참가하는데 그런 기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일본어로 소위 말해 수르예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젝트가 솔직히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독자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이제 기술을 어필해봤자
한국에서는 보통 직전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솔직히 말해서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일단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탈엑셀을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말이냐면 이제 너무 엑셀 같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국이나 뭐 일본 제가 전에는 대기업 프로젝트도 참가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련한 컨플런스도 사용하면서 프로젝트를 막 티켓 관리처럼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약간 후루이함이 되게 좀 네. 허들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 두 가지가 좀 크기 때문에 물론 좋은 프로젝트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히 그냥 업계 자체 그냥 지형도가 완전히 다른 느낌. 네, 정말 운이 너무 큰 요소여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그냥 진짜로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기업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호환성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왜냐하면 자사 개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단 기술 스택적인 부분은 맞는 게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사 개발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탈 SES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또 전직을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전직 같은 경우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나가야지라고 좀 준비를 하셨나요? 네, 한 2, 3개월 이제 지나서부터 바로는 아니지만 2, 3개월 지날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는지 신졸 때랑 좀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면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업분들한테 다시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전직할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고 주니어 개발자한테 기대한 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서 기대한 게 뭔지 먼저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분들 통해 상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뭐 포트폴리오 평범한 포트폴리오 준비 그다음에 이제 그 GitHub 같은 것도 제가 맨날 잔디 심기라던가 블로그도 좀 다시 썼었고 그 세 개를 일단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프로젝트 보통 이제 끝나고라던가 조금이라도 메모를 남기면서 이제 그거를 좀 면접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재료를 쓰기 위해서 프로젝트 끝나고 회고록 같은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에서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경력이 짧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그 프로젝트에서 무언가를 배웠느냐 무언가를 했느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까먹지 않도록 좀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첫 취할 때도 블로그나 이게 기록으로 되게 하셨는데 그거에 이어서 뭔가 프로젝트에서 계속 회고를 한다. 결국에는 기록이나 그런 것들로 증빙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 네, 느낌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주니어급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스킬셋에 좀 레벨이나 이런 건 큰 의미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신졸 때는 되게 사람의 포텐셜을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커리어 채용이지만 그래도 좀 주니어급의 커리어 채용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서 좀 약간 스킬셋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스킬셋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레벨이 좀 꽤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정말 회사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딱히 스킬셋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포텐셜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말 우리가 아는 쟁쟁한 기업들은 네네. 누구나 다 지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경우는 이제 스킬셋도 보겠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래도 3년 이전까지의 그 주니어 개발자에게는 그런 스킬셋은 저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몇 곳이나 엔트리 하셨어요, 전직은? 한 84, 104 넣은 것 같아요. 다 그때는 자사 개발로 타협하지 않고 자사 개발로 넣어서 네. 두 군데 면접 받고 네. 한 군데 붙었어요. 확실히 자사 개발에 허들이 있긴 한가 봐요. 자사 개발에는 허들이 높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허들이라는 게 SES에서 왔기 때문에 허들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SES라고 해서보다는 당시 그냥 순수하게 제 경력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자기소개 때는 1년 반이라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고 네. 실질적으로 정말 실무에 투입된 게 제가 11개월 정도거든요. 지금도 합치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SES 출신이라기보다는 경력의 그 약간 스킬 부족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2신졸에서도 그 아직 기준 못 채운 정도 느낌. 그쵸.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궁금해요. 이제 전직을 앞두고 있는 이제 메디컬계 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좀 결정적인 요인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피드백이 있으셨다면 제일 좋긴 한데 아마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형무님 생각하실 땐 어떤 게 좀 제일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포트폴리오, GitHub, 블로그 아까 말씀 그 세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굉장히 그 에비던스라고 해서 약간 증거주의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해도 증거가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자기들이 남긴 결과물이 그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그 야르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고 남들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좀 이제 전직에서도 아까 엔트리 개수만 봐도 어마어마했는데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전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두 군데 다 이제 온사이트 근무라고 해가지고 100% 출사 근무였었는데
면접을 잡으면 이제 일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씩 뭐 잔업이 있거나 네. 그럴 때 오는 스트레스, 불안함도 있었었고 굉장히 이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일 끝나고 이제 바로 또 부스 같은 걸 잡고 빨리빨리 달려가서 면접을 핸드폰으로 막 보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정도 노력이 있었으니까 딱 그 내정 나왔을 때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았죠. 진짜. 그럼 이제 지금 시점쯤 돼가지고 이제 자사개발이라는 이제 목표까지 우선은 한번 당도를 하셨는데 이제 SES에 대한 경험 그리고 국비의 경험 되돌아보셨을 때 필요한 과정이었다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형부님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정말 애매한 답변이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30살이었고 비전공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고를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좀 더 젊으시고 아니면 개발 경험도 있으시고 좀 더 준비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SES가 아니라 바로 그 자사개발이라든가 좀 더 규모가 있는 좋은 SI도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준비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국비로 이제 일본 취업 준비하실 분들 이제 뭐 후배라고 하긴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뭔가 이런 일본 IT 국비를 통해서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거는 조금 환상이니까 버려라 아니면 이런 건 좀 사전부터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확실히 어느 나라에서 일을 하든 그게 뭐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일은 일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분명히 다르겠지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뭐 놀러 온 건 아니다. 거기서 온 외로움과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많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는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일본 가면 막 진짜 모든 게 다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 되게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이제 밥 먹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자기 사담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본 기업 대다수가 그냥 어디 나가지도 않고 도시락 들고 와서 조용히 밥 먹고 혼자 자거나 핸드폰 하고 개인주의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고독함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거는 정말 일본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긍정적인 일본의 기회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역시 그 저뿐만이 아닐 뿐더러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 이제 SES에서 제가 일했을 때 당시에 36살 일본인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전직 어부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AWS 관련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10개 정도 따고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반 뒤에 일본에 되게 그 유투한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클래스메소드라는 기업에 이직을 성공하신 분이 계시니까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이게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이유가 물론 운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을 봐준다. 그 점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인이 확실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에 대해서 어필하고 평소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정도의 그런 마인드셋으로 일하시면 분명히 일본에서는 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기회의 땅이라는 건 맞지만 근데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전에 형무님 같은 경우 정말 아무것도 기반이 없던 상태부터 이게 준비를 쭉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후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일단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담이긴 하지만 여자친구도 있었었고 결혼을 준비한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돈도 없었고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대출 300만 원 받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 일본어는 논소코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물론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막 풀어질 때도 많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계속 이제 나아간 결과 조금 이제 일본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련은 분명히 올 거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왜 선택했고 내가 그 꿈꾸는 미래가 있잖아요. 모두 일본에서 일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뭔가 끝없는 의지, 네. 열정. 자기 자문도 중요하고 계속 스스로 돌아보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조언도 구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평범한 조언이긴 한데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네, 진짜 평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 거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 잘 해주고 계신 좀 이런 멋진 에피소드 들을 수 있어 너무 기뻤고 오늘 이렇게 IT 특비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런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IT 쪽 준비한 친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